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체역학에 관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31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31번은 요 모세관 현상과 관련돼서 액체가 상승하는 높이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세관 현상은 이런 수조에다가 어떤 유체를 갖다가 담궈 놓고 여기에다가 모세관을 갖다 삽입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물이 이렇게 상승이 되는 거죠. 요 각을 세타 접촉각. 그래서 요 모세관에서 요 상승 높이 요 h는 4배에다가 요 표면 장력 시그마죠.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접촉각이죠. 여기 나누기 요건 비중량에다가 모세관의 요 직경 D로 또 나눠주는 거죠. 이 유체의 비중량 감마가 되는 거고 표면 장력은 뉴턴 퍼 미터죠. 요건 비중량이니까 킬로그램, 뉴턴으로 해야 되겠네요. 뉴턴 퍼 미터의 3승. D는 요 직경이니까 미터로 해주면 상승 높이가 미터로 나오는 거죠. 미리로 물어보면 1000배를 해주면 돼요. 자, 1번에 보시면 요 상승 높이는 표면 장력에 비례한다. 맞는 얘기죠. 2번에 상승 높이는 관지름에 반비례한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3번 가죠. 상승 높이는 유체의 비중량에 반비례하는 거 맞죠. 자, 4번에 유체의 밀도에 비례한다. 자, 비중량이라는 것은 밀도에다가 중력과 속도 곱한 거죠. 이놈을 여기다 대입하면 밀도, 중력과 속도, 관경분의 4 시그마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이 밀도에 어떻게 돼요? 상승 높이는 밀도의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이게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모세관 상승 높이 계산하는 공식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2번 가죠. 자, 유체의 점성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인데 틀린 것 찾는 거죠. 자, 1번에서 뉴턴 유체의 전달 능력 물어본 거죠. 뉴턴 유체의 전달 능력은 점도에다가 dy분의 du, 즉 속도하고 거리 미분한 걸로 나눠준 거죠. 요걸 뭐라 그래요, 이게? 요걸 우리가 속도 9배 또는 속도 기울기라고 하죠. 그래서 전달 능력은 점도의 비례가 되는 거고 속도 9배의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 기울기에 반비례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속도 9배의 요 전달 능력은 비례가 되는 거죠. 요 반을 빼야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액체의 점성은 온도가 상승하면 감소한다. 여러분이 물엿 생각하시면 돼요. 물엿 온도 올리면은 쭉 흘러내리죠. 즉 점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좀 오타가 있어요. 여기 액체가 아니고 여기 기체죠. 자, 기체의 점성은요,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점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 이상유체가 아닌 모든 실제 유체는 점성이라는 것은 마찰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달 능력 계산하는 공식도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33번 가죠. 33번은 뭐를 물어본 거예요? 레이놀드 수를 물어본 거예요. 자, 이 레이놀드 수는 점도분의 du로죠. 근데 이 동점도는 점도를 갖다 밀도로 나눠준 거니까 동점도분의 du가 되는 거죠. 요거는 u가 a분의 q니까 대입하면 파이 d 뉴분의
4Q가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보면요. 자, 안찌름 나왔죠? 20cm. 요거 미터로 하면 0.2m죠. 그 다음에 Q 나와 있죠? 유량이 1세제곱퍼세크. 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동점도 나왔죠? 동점성계수, 동점도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의 제곱퍼세크죠. 자, 여러분 어느 공식을 대입해야 레이놀드 수를 구할 것 같아요? 관경 나와 있죠? 유량 나와 있죠? 동점도 나와 있죠? 이 공식 이용하면 여러분이 레이놀드 수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대로 대입을 하죠. 4배에다가 유량은 1이니까 1, 그다음에 파이에다가 관경 0.2m, 동점도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레이놀드 수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53052가 나오죠. 4000이 넘어가니까 이건 난류네요. 53052에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요 레이놀드 수 구하는 공식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4번 가죠. 자, 34번 보면은 비중이 1.36인 액체가 흐르는 곳에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피에조메트를 연결했다는 거죠. 즉, 이 배관에다가 피에조메트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뭐가 있어요? 수를 갖다 집어넣어 놨는데 요거는요, 마노메터는요, 저 피에조메터는 이 입구가 막히고 이 옆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 수도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요. 정압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노메터 읽은 값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피에조메터가 90ml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에조메터 속에 있는 비중이, 요거의 비중이 13.6이고, 이 배관 내에 흐르는 압력을 물어본 거죠. P는 얼마냐? 마찬가지로 P는, 이 압력은 비중량에다가 요 마노메터 읽은 값 있죠? 요 H를 갖다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유체 안에 있는 요 비중량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중량은 물 비중량에다가 비중 곱하기 마노메터 읽은 값 높이 계산해 주면 되죠. 자, 물어본 단위가 뭐예요? 파스칼이니까 뉴턴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의 그 비중량 뉴턴으로 하면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물의 비중량이고요. 비중이 지금 13.6이죠. 자, 읽은 값 90ml니까 1m는 1000ml, 1000으로 나눠주면 0.09m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1200 뉴턴, 미터 없어지고 3승이 제곱이 되죠. 이게 바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파스칼이죠. 그래서 1200 파스칼이 답이에요. 바로 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피에조메터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기억하면은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5번 넘어가죠. 자, 35번은 온도 차이가 10도, 열 전도율 20W per 미터 독해의 두께 50cm인 벽을 통한 열 유속하고 온도 차이 40도, 열 전도율 A W per 미터 독해의 두께 10cm인
벽을 통한 열 유속이 같다면 A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 전달량 계산하는 거 있죠? 와트. 요거는 A, 열 전도도죠. 그래서 열 전도도는 와트 퍼 미터의 절대 온도 K죠. 여기에다 A는 단면적, 미터의 제곱이죠. 여기에다가 델타 T, 즉 고온의 절대 온도 마이너스 저온의 절대 온도죠. 요게 바로 열 전달량을 갖다 계산하는 거고, 요 A가 열 전도도예요. 근데 여기서는 열 유속을 물어본 거죠. 자, 열 유속이라는 것은 그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와트 퍼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아, 여기 참 요거 나누기, 요 두께 뺐네, 두께. 판의 두께, 요거 미터죠. 그래서 이 열 유속은 요 단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연료속은 요 단면적이 없이 열 전도도에다가 요 델타 T를 갖다가 대입을 해준 거죠. 요 관의 두께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요 A는 열 전도도 와트 퍼 미터 도케이, 델타 T는 바로 요 온도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요 X는 요 판의 두께. 자, 그러면 온도 차이 요 10도, 열 전도율 20와트, 그 다음에 두께가 50cm일 때 열 유속은 요 A니까 A가 지금 열 전도율 20와트 퍼 미터 K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A예요. 자, 온도 차이 10도라고 그랬으니까 절대 온도로 하면 273에다가 플러스 12, 요게 바로 델타 T가 되는 거죠. 자, 요런 걸 뭘로 나눠줘야 돼요? 요 X, 두께가 몇 cm예요? 50cm니까 저거 미터로 하면 0.5m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온도 차이 처음에 10도일 경우에 그 열 유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온도 차이가 지금 40도. 이때 열 유속은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거예요. 이거 A2라고 가정을 하죠. Q2라고 가정을 하죠. 아, Q2는 여기서 열 전도율을 계산하는 거니까 A네요, A. A2. 곱하기. 온도 차이가 지금 40도시니까 273에다가 40 하면 도 K가 되는 거죠. 자, 판의 그 두께는 지금 10cm니까 0.1m죠. 그럼 여러분 미지수 하나니까 요 A2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열 전도도. 그래서 A2를 여러분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1. 그래서 A2는 1 와트 퍼 미터에다가 도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되는 거죠, 1번. 그래서 35번은 변경 전에 연유속하고 변경 후에 열유속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으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6번 가죠. 자, 이 36번은 가역 단열 압축했을 때 엔트로피의 변화를 물어본 거죠. 자, 가역 단열 과정에서 이 가반응이라는 것은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 걸 우리가 가반응. 또 요거 왼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걸 우리가 역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가역 단열 압축을 시켰다는 것은 반응이 압축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고 왼쪽으로도 동시에 진행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가역 단열 압축이라고 하죠. 즉 오른쪽으로도 압축이 되고 왼쪽으로도 압축이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요 엔트로피의 변화는 없어요. 제로예요. 가역 단열 압축일 경우에 요 엔트로피의 변화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0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가역 단열 과정일 경우에는 엔트로피의 변화는 제로가 되죠. 비가역 과정일 경우, 즉 한쪽으로만 반응이 진행될 경우에는 엔트로피는 항상 0보다 커지는 거죠. 다음은 37번 가죠. 자, 37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비중이 0.2일 때 물 위에 띄웠을 때 물 밖으로 나오는 부피는 전체 부피의 몇 프로냐? 이거 지난 시간에도 풀었어요. 자, 여기 빙산이 있을 때 빙산의 비중이 0.8이면 여기가 유체가 물속에다가 빙산을 띄웠을 때 밑에 가라앉아 있는 물속에 있는 이 부분이 몇 프로예요? 이 부분이 80%죠. 비중에다 100을 곱하면 그만큼 물속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물 위에 떠 있는 거,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1 마이너스 비중 곱하기 100을 해주면 여기는 20%가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어떤 물질이 물 속에 띄웠다는 거죠. 근데 이 물질의 비중이 얼마예요? 0.2가 되는 거죠. 자, 비중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그게 가라앉아 있는 부피죠. 이 부분이 몇 프로예요? 20%가 물속에 있는 거고,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1 마이너스 비중. 그럼 0.8이니까 여기는 80%가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오는 부피는, 전체 부피는 80%가 이건 답이 되는 거죠. 해설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결국은 설명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럼 38번 가죠. 자, 38번은 이동하고 있는 평판에 충돌할 때 평판이 작용하는 힘을 물어본 거죠. 이건 반복적으로 지금 나온 문제예요. 자, 여기서 물질태에서 물을 갖다가 방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평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평판이 뒤로 지금 얼마를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5m/s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물제트에서 그 유량이 0.314 세제곱퍼세크라는 거죠. 자, 이 물제트에 요 지름이 나와 있죠. 200mm. 자, 그러면 이 평판이 받는 힘은 항상 얘기했어요. 유량에다가 유속에다가 밀도라는 얘기죠. 그럼 이 유량이라는 것은 UA죠. 유속의 밀도니까 결국 A 유속의 제곱의 밀도인데, 이거는 평판이 안 움직이고 고정 상태일 경우에는 이 공식을 이용하고요. 평판이 같이 이동할 경우 요 힘은 A에다가 요 델타 U 속도 차이의 자승의 밀도를 곱하면 이게 바로 평판이 받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긴 지금 이동하는 거니까 이 공식 적용해야 돼요. 그대로 여러분이 적용하면 되겠죠. 자,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요 직경이 지금 200mm니까 미터로 하면 0.2m죠. 요거의 제곱이 바로 단면적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속의 차이는 여기가 평판이 지금 5m/s로 이동하고 물의 유속을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겠죠. 자, 물의 유속은 유량 0.314 세제곱/s를 단면적 4분의 파이에다가 0.2m에 요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속을 계산하면 9.9949 대략 뭐 한 10 정도 되네요. 10m/s라고 하죠. 사지선다형이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답을 요구하진 않아요. 자, 그럼 델타 U는 10-5m/s죠. 요거의 제곱 곱하기 물의 밀도 1000이죠. kg/m의 3승.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783.8. 자, 단위는 여러분이 여기 kg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나오죠. 요게 바로 뉴턴이에요. 물어본 건 뉴턴이니까 783.8.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38번 풀 때는 항상 요 물제트가 고정이 되어 있나, 평판이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동하고 있느냐, 요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39번 가죠. 자, 39번은 그림과 같은 배관에다가 수은 액주계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했는데 요 액주계 높이가 20mm라는 거죠. 유동하고 유체는 공기라는 거죠. 이때 공기의 유속을 물어본 거죠. 자, 풍도 속에서의 그 유속은요, 루트, 이건 공식이죠. 이 G에다가 요 마노메터 일근값 R이죠. 여기에다가 로2분의 로1 마이너스 로2죠. 여기서 로2는 요 공기의 밀도 값이고요. 로1은 요 마노메터 속에 유체의 그 밀도 값이죠. 자, 그럼 마노미터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수은이 있는 거죠. 이놈이 바로 뭐예요? 로1이죠. 마찬가지로 물의 밀도에다 비중 곱하면 밀도값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물의 밀도.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뭐예요? 단위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요 kg/m의 3승이죠. 그러니까 물의 밀도도 1000kg/m의 3승이죠. 여기에다 비중 13.6을 갖다 곱해주면 요 마노메터 속에 있는 그 유체 밀도 로1이 얼마가 되냐면 13,600이죠. 자, 공기의 밀도 값은 주어졌죠. 1.23 kg/m의 3승. 자, 마노메터 일근값 20mm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0.02m가 되죠. 그럼 갖다 대입하면 여러분이 공기의 유속 계산할 수가 있어요. 2에다가 G는 중력과 속도 9.8, 그 다음에 마노메터 일근값 0.02죠. 자, 공기의 밀도 1.23, 수은의 밀도 13,600 마이너스 1.23. 그래서 여러분이 공기의 유속을 여러분이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기의 그 유속을 갖다 계산을 하면은 65.83 m/s가 바로 공기의 그 유속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이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9번 같은 문제는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쉽게 풀어야 되는 문제죠. 다음 40번 가죠. 자,
자, 40번은 관광용 잠수함 벽면에 지름 30cm의 원형의 창문을 수직 방향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잠수함이 30m까지 잠수되고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갖다가 설계해야 되는데 그 설계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지금 여기 바닷속에 요 잠수함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이 위에 여기다 창문을 내는 거예요. 이 창문을 내는데 이게 원형 창문이죠. 그래서 원형 창문인데 지름 30cm예요. 여기에다가 지름 30cm라는 거죠. 이런 창문을 하나 내는데 요 깊이가 30m라는 거죠. 근데 이 바닷물의 비중값이 밀도값을 주어졌죠. 요놈이 1025 kg/m의 3승이라는 거죠. 이것도 간단해요. 지금 보시면 이 높이 나와 있죠. 여기서 받는 힘은 압력에다가 단면적 곱하는 거죠. 근데 이 압력은 비중량에다가 높이 곱하고 여기에 단면적 곱하면 받는 힘이 되는 거죠. 자, 비중량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밀도 값이 나와 있죠. 중력 가속도가 같으면 비중량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여러분이 1025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높이는 몇 미터? 30m. 자, 단면적은 원형이니까 4분의 파이 직경 30cm니까 미터로 하면 0.3m죠.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보시면 요 미터 제곱 미터니까 미터의 3승이 되죠. 이 미터는 다 없어져요. 남는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만 남는 거죠. 교재는 뭘로 풀었어요? 바로 그 킬로 뉴턴으로 고쳤네요. 자, 요거 계산하면 여러분이 그 값이 나올 거예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킬로 뉴턴으로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이 1kg 포스가 9.8 뉴턴이죠. 그러니까 9.8 곱하기 12의 마이너스 3승 킬로 뉴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도 얼마가 나와요? 21.3 나와요. 아니면 교재대로 여러분이 비중값을 계산해서 여러분이 그 비중량 값을 계산해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즉, 이 바닷물의 비중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중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비중량을 물의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고요. 어떤 물질의 밀도를 물의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물질의 비중량이 1025죠. 밀도값이. 자, 물의 밀도 1000으로 나눠주면 이 바닷물의 비중이 1.025가 나오는 거예요. 자, 비중이 1.025면 여러분이 요 밀도값을 비중량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중량은 물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니까 물의 그 비중량을 킬로 뉴턴으로 하면 9.8이죠. 여기에다가 비중 1.025.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면 이게 10.045.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한 거예요.
비중량 10.045, 높이 30m, 단면적 4분의 파이에다가 0.3m죠. 30cm니까 요거의 제곱. 해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요게 21.3 kN이 나온 거죠. 두 가지 방식 중에 여러분이 쉬운 걸로 푸시면 돼요.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